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학기 증후군 완치 훈련입니다. 새학기 증후군,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이 되죠. 영어로도요, New Semester Blues라고 합니다. 네, 블루즈라는 건 이제 우울증이라는 건데요. New Semester, 그러니까 새학기가 시작돼서 우울해진다. 이런 뜻이긴 합니다. 뭐, 초중고생이 당연히 해당되고요. 심지어는 뭐, 대학생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직장인들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거보다 좀 자주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월요병이라는 겁니다. 월만 되면은 이제 증상이 자꾸 일어나요. 네, 월요병을 그래서 Monday Blues. 네, 블루즈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제 새학기 시작하려니까 증상이 생겨요. 네, 이제 몸맘의 증상이 먼저 생기는데 일단 학교 가기가 싫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와요. 또 가려니까요,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설사가 일어나요. 감기가 또 자주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짜증을 많이 내고요. 불안해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우울하다고 하기도 하고, 네, 이런 이제 몸맘의 증상을 호소하죠. 그러다가 이제 삶의 증상으로 옮겨갑니다. 삶의 증상이라는 것은, 이제 학교를 가긴 가는데, 양호실을 갔다가 들락날락해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조퇴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등교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이제 부모하고 갈등이 일어나죠. 네, 이런 게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학교 가서 뭐래요? 공부를 하죠. 학업이 저하가 됩니다. 또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친구랑 관계를 원만해야 되는데 새 친구 사귀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원만해 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관계의 저하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새학기 증후군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진 않으시죠? 근데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원인이 참 미묘합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요, 비숙면입니다. 비숙면. 그러니까 불면이 아니고 비숙면인데요. 비숙면이 뭐냐면은 자려고 하니까, 아이 입장에서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고요. 아침에 일어나려니까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니까 벌써 짜증이 나고 힘들기 시작하는 거죠. 방학 동안은요, 늦게 일어나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새학기 시작되니까 어떻게 돼요?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비숙면이. 두 번째 이유가요, 부모 의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는 왜 분리불안이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의존이죠. 네, 엄마랑 떨어지는 거를 갖다가 싫어한다. 네, 이것도 이제 이유가 되는데요.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부모가 대신 해주잖아요. 네, 대신 해줘 버릇하니까 뭘 지가 직접 하려면은 어려운 거죠. 네, 방학 동안에는 전부 다 엄마가 모든 걸 다 대신해 줬는데 학교 가려면 이제 자기가 챙겨야 되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느낌이 오니까 또 새학기 증후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요, 다 귀찮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네, 본인 입장에서는 다 귀찮고 힘든 거죠. 이게 이제 의존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가 학업 그 자체입니다. 이 학업을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 되겠죠. 내가 이 학교 다니기를 원하는가, 또는 내가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가. 네, 그게 싫으면은 부담이 되겠죠, 일단.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또 학업 자체도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학교 가도 뭐 공부를 많이 시키고 숙제도 많이 내주고 또 그걸로 끝나나요? 또 학원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자체가 다가오는 거죠. 크게 나한테 다가오니까 이 새학기 증후군이 또 생기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잘해야 되는데 이게 남보다 못할까봐, 그러니까 남과의 비교가 되는 거죠. 네, 남과 비교해서 못할까봐. 이것도 이제 또 학업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관계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학기가 시작하면은 새 친구를 만나야 되잖아요. 이게 많은 아이들한테는 이게 이제 설레임이 되고 또 기대가 되고 흥미가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미 새학기 시작하기 이전에 내가 이미 잘 지내던 친구들하고 헤어지게 돼요. 이건 이제 상실이거든요. 네, 이것도 문제지만은 새학기가 돼서 새 사람을 만나고 새 친구를 사귀고 알고 사귀고, 이게 이제 부담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 중에서 자신과 맞지 않는 구부 가 있다는 게 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구부가 이미 있다고 알려졌거나 또 가봤더니 그렇다고 하거나, 네, 그러면 이제 또 부담이 되는 거고요. 또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요, 이제 장난 삼아서 따돌림을 해요. 사실 장난을 위한 따돌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크게 다가오면은 또 부담이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부담이 됩니다. 선생님이 부담이 되는 것이 이 새학기 증후군의 증상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모님의 부담입니다. 네, 부모가 아이한테 하는 너무나 당연한 기대인데 이 기대가 아이한테는 부담이 됩니다. 네, 또 늘 부모님들은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뭐 가서 열심히 해, 주의해, 공부해,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말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또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러한 몸맘삼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증상과 원인을 알았으니 새학기 증후군 완치 훈련을 한번 해볼까요? 그 첫 번째는 증상과 원인 알고 받아들이기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래서 내가 증상이 오는구나, 그 원인은 뭐구나 이렇게 알고 받아들이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증상만 해결하려고 그러죠. 머리 아프면 두통약, 뭐 복통에는 뭐 위장약, 설사에는 설사약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는 괜찮은데요. 원인이 그대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낫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지속하게 되는 원인이죠. 그거보다는 내가 이게 원인이구나. 이 원인을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완치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요, 빨리 해결하지 않고 스스로 맞서기입니다. 네,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돼요. 모든 원인에 대한 것을 갖다 해결하려면 이게 빨리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뭐 엄마가 해결해 준다든지 또는 뭐 다른 뭐 아버지가 해결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맞서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 방법은요, 증상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기입니다. 네,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원하는 것, 뭐 부모가 원하는 것, 선생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 하기죠. 증상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빨리 하려고만 안 하면은 반드시 완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마음가짐만 해도요, 네, 상당히 이제 진전이 된 건데요. 거기다가 이제 닥터가 늘 가르치는 두 가지를 더 하면 됩니다. 그게 기상훈련, 즉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그리고 일정식, 같은 시간에 밥 먹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상훈련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뭐 방학 때는 뭐 9시에 일어나고 학교 갈 때는 7시, 주말에는 9시 이래도 똑같은 겁니다. 주중, 주말, 방학 가르지 말고 항상 뭐 7시로 정했다 그러면은 항상 7시에 일어나겠다고 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상훈련입니다. 요거만 맞추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기상이 일정해지면은 아침밥 먹기도 여유로워지고 같은 시간에 먹을 수 있고 점심도 같은 시간에 먹고 저녁도 같은 시간에 먹는 겁니다. 요거만 지키면은요, 사실은요, 상당한 게 해결이 됩니다. 몸도 훨씬 편안해지고 짜증도 덜 나고 아프지도 않고요. 공부하기도 쉽고 친구하고 사귀기도 사실 쉬워집니다. 부모가 또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네,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요, 애가 못한다고 빨리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최소 반응을 하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네가 시간을 두고 해결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최소 반응을 해주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조금이라도 달라졌잖아요. 뭐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정말 행동이 달라졌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아들 잘했다. 뭐 우리 딸 잘했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최대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 반응,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는 최대 반응. 이것도 스스로 하는 변화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으면은요, 본인이 원하는 거, 내 자녀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요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네, 처음부터 이걸 해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얘가 원하는 것을 얘가 쉽게 하기,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뭘 원할까? 를 보통 이제 많은 엄마들이 애는 잘 모르니까 내가 정해서 주잖아요. 이걸 하라고, 뭐 영어를 해라, 뭐 태권도 학원을 다녀라, 뭐 미술 학원을 다녀라, 이렇게 이제 내가 주잖아요. 내가 선택하지 말고요, 나는 선택만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미술 학원 다닐 수도 있고 태권도 학원 다닐 수 있으면은 미술 학원 있고 태권도 학원 있다. 근데 어떤 거 할래? 아니면 다 안 해도 돼. 이렇게 선택을 주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만 하라 그러면은요,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너 영어 학원 갈래? 안 갈래? 이건 선택이 아니거든요. 네, 여러 개를 주고 그 중에서 안 해도 돼까지 포함해서 선택은 본인이 하게 하라는 거죠. 이걸 이제 자녀 선택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새학기 증후군은 완치가 됩니다.
네, 새학기 증후군 지금 들으신 대로요. 사실 증상이 이렇게 심각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의 학생들의 반수 이상이 이 새학기 증후군을 겪고 넘어가거든요. 이 새학기 증후군이 나의 발목을 잡아 이번에도 힘들고 다음 학기에도 힘들고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이번에 내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서 능력을 키우는 계기를 만드느냐, 이게 나와 내 부모의 선택입니다.